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낀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쓰여있는 문장이 당신에게도 해당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한계에 가두어 두었을 것이다. 나는 이 직업을 견뎌낼 수가 없어. 나는 상사가 싫어. 월급이 충분치 않아.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어.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신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현재 실직 상태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직업에 애정을 갖고 축복하라. 이 방법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당신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의 의식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끌어당기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머릿속으로 현재의 직업과 전의 직업을 떠올린 다음 관련된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축복하라.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계단, 사무실, 사무가구와 용품, 상관, 동료, 그리고 고객까지. 그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제까지 훌륭한 상사 밑에서 일했어. 우리 상사는 항상 나를 존중하며 깍듯이 대했어. 우리 상사는 마음씨가 좋아서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야. 항상 인생에서 이 말이 당신과 함께 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이 상관이 되었을 때 훌륭한 상관이 될 것이다. 새 직장으로서의 첫 출근을 앞두고 긴장한 젊은이가 있다. 나는 당신이 왜 일을 잘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성공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할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재능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세요. 회사와 직장 동료, 상사, 모든 고객을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줬고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했고 성공 가도를 달렸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다음 적임자에게 일을 넘겨줘라. 그 적임자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지금 일을 승계할 것이다. 당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의 장기판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확언할게요. 잠시만요. 확언하겠습니다. 꼭 입으로 함께 되뇌어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독특한 창의력은 나를 감싸고 흘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출된다. 항상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월급도 많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리고 한 줄 더.
앞에 있는 다른 문장이요. 인생은 여러분 편이고 인생은 당신 편이고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라. 인생은 내 편이고 모든 일이 내게 가장 유익한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라. 네. 오늘의 명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Secret 오늘의 Secret 먼저 주고받아라입니다. 먼저 주고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여긴 돈의 비밀의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돈의 비밀. 처음에 돈의 비밀. 상상해서 돈을 끌어당기라는 거고요. 풍요를 끌어당겨라. 풍요에 집중하라. 그리고 오늘 먼저 주고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 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겐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이 부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돈은 부의 일부가 맞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또 영적이면서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난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부유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캐서린 폰더가 쓴 성경 속 백만장자들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로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를 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네.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SQL summary예요.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장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빨리 행복을 느끼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정말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나쁜 돈으로 그게 있어요. 확실히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을 아끼면서 종잣돈을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연봉이 뛴다거나 저는 연봉이 2배 인상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학원에 대해서 이걸 빨리 간증을 해야 되는데 네, 새벽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물 마시면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빨리 흰둥이님 잠깐 저기 뭐냐 제가 끝나고 말할게요. 네. 오늘 너무 오랫동안 한 3일 동안 뉴스를 못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지금 신의 시대의 종식시킨 패스트 코로나19는 네, 코로나19로 달라질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패스트를 겪으면서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열렸다면 코로나 이후는 인간의 시대에서 자연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던 G2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대결이다. 세계화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지만 지역마다 차단벽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지만 상황에 따라 차단벽이 쳐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부상할 것이다. 각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기업은 공급망을 재배치해야 되고 중요한 건 분산이다. 지역화 흐름에 맞춰 소비시장 근처에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물류센터를 엄청 짓고 있어요. 네, 그 배달이 너무너무 늘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요가 확실히 입증이 되니까 그 물류센터를 전국 곳곳에 지어서 이제 그 직고용 간접는 그런 그 쿠팡맨 같은 그런 인력도 늘리고 또 물류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필요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용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뉴 노멀, 뉴 리얼리티가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언제쯤 회복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네, 코로나 어쨌든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간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에 따라서 국가 간 편차가 심해질 것이다.
뉴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냐? 뉴 리얼리티는 과거와 뉴 노멀은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인데 정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정상인 이 리얼리티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를 뜻하고요. 코로나 이후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디지털 기술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없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도 옛날식 농촌이 아닌 스마트 팜이 될 거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이다. 이게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꼭 공장에 가지 않아도 이 공장 주인이나 공장 직원이나 농장 주인이나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미 실현이 되고 있고요. 내가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뭐 로봇을 움직여서 열매를 따게 할 수도 있고 사료, 그 가축이 있다면 사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해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을 그런 식으로 가동을 시키는 거고요.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불이 났을 때 그냥 알아서 여기서도 굳이 막 119 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난 거나 이런 거 감지를 하고 알아서 불을 끄고 그런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런 휴대폰만 찍어도 우리가 왜 뽑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뽑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량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그만큼 불량품을 이제 부품 단계에서부터 불량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그렇게 하더라도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게 출고가 되기 전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불량품을 발견하는 거죠. AI로 그 학습된 그런 걸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뉴 리얼리티를 직시하고 잘 적응하면 퀀텀 점프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주저앉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대수롭지 봐선 안 된다. 하면 좋은 것에서 이제는 경쟁력, 필수가 될 것이다. 필수가 돼서 이거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성,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재앙이 반복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데 기회가 될 거라시라고 보나 한국 경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그간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제조업이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직면하면서 수출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가계와 개인에게로 흘러가는 낙수 효과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쵸. 이제 수출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보내도 우리는 인도나 이런 데에서 죄송해요. 저도 어디지? 또 저기 어디지? 뭐 중국이나 우한도 그때 그랬죠. 해외에서 그런 게 터지면 우리가 다시 그 근로자들을 끌어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여력도 없었다. 인구도 적거니와 주거와 교육 지출이 큰 탓에 소비 여력이 없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거란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부서졌다. 출발점이 같아진 셈이니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차제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저질환까지 고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걸리면 코로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기저질환도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게다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번 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시간도 벌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죠. 네. 인적 기반, 물적 기반, 사회적 기반 모두 갖추고 있다. 디지털과 보건 분야의 기반과 인력을 많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사회적 기반은 생산 밸류체인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가 필요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가능했고 특히 디지털 기술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건 향후 뉴 리얼리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점이 될 것이다. 네, 요 두 가지는 진짜 내일 할게요. 다 모두 나머지를 할게요.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와, 토요일인데 15분이나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보통 평일에는 이 정도 다 들어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확실히 적긴 하더라고요. 어제 늦게 잤더니 오늘 토요일 같지가 않아 조금.
우리 근영이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인님 장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아기가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설사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물소리만 틀어도 막 울고 그랬어요. 네,